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르노그룹에서 중형 SUV 모델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QM6는 많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와 같은 체급의 SUV 오스트라를 월드 프리미어로 알린 겁니다. 요즘 트렌드인 친환경차 바람을 타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다라는 점에서 조금 의아해지는데요. 아직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하기엔 내부적으로 이르고, 그렇다고 새 모델 출시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라는 그룹 차원의 고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르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프랑스 브랜드인 만큼 디자인 하나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QM6 차기 모델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중형 SUV 오스트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노그룹은 중형과 중대형 사이즈의 차량인 C와 D 세그먼트 모델에 집중하겠다라고 판매 포지션을 최근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오스트랄은 이를 반영한 모델 C 세그먼트 SUV입니다. 전장은 4510mm, 전폭은 1830mm, 전고는 1620mm, 휠베이스는 2670mm입니다. QM6와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씩 작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전면 디자인은 디귿자형 주간 주행 등이 각을 살리고 있는데요. 르노그룹은 센슈얼테크라는 기존의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QM6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곡선형 라인이 어색하지 않게 앞 얼굴부터 뒤태까지 타고 넘어갑니다. 뒷모습은 로장주 엠블렘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길게 늘어뜨린 모습입니다. 역시 예술 감각이 뛰어난 프랑스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단순함 속에 세련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외장은 모두 7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모델인 알파인 에스프리는 세틴 쉐일 그레이 컬러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최상위 트림의 경우에는 투톤 컬러가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휠은 알로이 휠로 최소 17인치에서 최대 20인치 사이에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C 세그멘트로 체급을 올리면서 공간 활용성도 크게 신경 쓴 모습인데요. 실내에는 최대 35리터의 내부 수납 공간을 확보하면서 동급 최고 수준을 이끌어냈습니다. SUV 모델에서 적재 공간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6대4 폴딩이 가능한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525리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실용성을 가미했습니다. 실내 모습을 살펴보면 센터페시아에 큼지막한 12.3인치짜리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디지털 계기판도 12.3인치가 적용이 되면서 큰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사이즈에서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걸 고민한 것일까요? 9.3인치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구글 베이스의 오픈링크 서비스를 적용한 점도 인상적인데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OS를 탑재해서 휴대폰과 다양한 연동도 가능합니다. 서스펜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트림에 4컨트롤 4륜 스티어링과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리어 엑셀 기능도 적용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대 5도까지 뒷바퀴를 조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1m의 짧은 회전 반경을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트림에는 토션빔 서스펜션을 적용한다는 점은 승차감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은 모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기 충전을 할 필요는 없고요. 주행 중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130마력과 함께 48V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엔진과 140마력과 160마력의 출력을 내는 동시에 12V짜리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한 엔진, 그리고 200마력의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 모델 등 4가지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1.3L 4기통 12V 모델의 140마력 엔진 버전에는 6단 수동 변속기와 160마력 엔진 버전에는 CVT 자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탑재했는데요. 그러면서 리터당 19.3km의 복합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130마력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22.6km/리터, 이테크의 경우에는 리터당 26.1km의 우수한 연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스트랄은 레벨 2 수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르노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나 일부 일반 도로 구간에서 가속과 제동, 조향 등 반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모델로 출시됐으면 분명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차 출시가 없었던 르노 브랜드에 가뭄의 단비 같은 모델이 출시된 상황이라서 조만간 국내 출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신차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